안녕하세요. 양민의 고득점 빈출지문 뽀개기. 오늘은 계약법 강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 강론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죠. 첫째, 매매. 두 번째, 교환. 세 번째, 임대차.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먼저 매매부터, 1절 매매부터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이렇게 체계가 전개가 됩니다. 자, 매매는 재산권을 돈 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 매매 예약 나오죠, 예약. 미리 본계약하기로 약속해 두는 거를 예약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계약금, 네 번째 매매 효력. 매매가 되면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죠. 그 재산권 이전에서 부수적인 문제 있어요. 매매 효력.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마지막 환매.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계약금, 3번의 계약금, 그리고 5번의 담보 책임. 여기에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A 플러스 이렇게요. 거의 매년 타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식상했다 그러면 예약이나 환매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문제 그러면 3번과 담보 책임. 이 3번이 그럼 왜 자주 시험에 나오느냐? 우리 실제 중개 거래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중개 계약서 쓰면 계약금 문제가 바로 생겨요. 매매 계약서를 쓰든 임대차 계약서를 쓰든 계약금을 걸게 되죠. 그래서 실무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1차 타겟입니다. 담보 책임은 그 매매 목적물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실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확인 점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준비된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계약 강론 기본서 566쪽입니다. 매매 예약 같이 보실게요. 가기 전에 그림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 예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가 주인이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있고 B가 저 상가를 내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을 때 B가 저 주인한테 가서 나한테 넘겨달라. 나중에 팔 거면 나한테 넘기세요라고 이분이 요청하죠. 그래서 A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내가 나중에 상가를 내놓게 되면 당신한테 넘길게. 딴 사람한테 안 팔고. 이게 예약이에요. 둘이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를. 상가 어떤 거를 얼마에 언제 내가 넘겨주겠소. 넘겨줄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둘이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혼인도 약속이고, 그죠? 우리가 혼인할 때 보면 결혼식 장소 예약하죠? 그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2달 뒤에 쓸게요. 약속이죠. 비행기 티켓도 약속이죠. 미리 티켓팅 해두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한 달 뒤에 비행기를 탈게요.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약은 나중에 무슨 계약? 본계약을 하기로. 본계약을 하기로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약속하는 거. 미리 해두는 약속. 그래서 예약은 미리 약속을 하는 거니까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채권 계약. 내가 1년 뒤에 상가를 내가 살게요. 10억 내고. 이게 예약이죠. 그럼 1년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돼? 1년 지나면 본계약을 하면 되죠. 본계약. 본계약이 뭐죠? 매매하면 돼. 매매를. 그리고 1년 뒤에 B는 A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10억을 낼게. 10억을 줄 테니까 상가를 넘겨줘. 바로 본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 예약에서 본계약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죠. 오케이. 요 과정을 매매 예약에서 보시게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우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매매의 일반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포인트는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라는 뜻 기억하셔야죠.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채권 계약은 나중에 무언가 해주기로 하는 약속.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나중에 뭐 해줄게. 우리 꼭 기억해 두시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막 쪼르잖아요. 쪼르면서 엄마 나 옷 사줘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다음에 오면 사줄게 라고 설레발치죠. 그게 바로 채권 계약한 거예요. 다음에 오면 사줄게.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그래서 계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때 채권 계약이 하나 있고 물권 계약이 있어요. 결정적 차이가 뭐죠? 채권 계약은 나중에 옷 사줄게. 설레발치는 거예요. 이게 채권 계약. 나중에 해주기로 하는 약속. 물권 계약은
바로 물권이 생기는 거야. 바로 물권이 생기는 거. 권리가 생기는 게 물권계약이에요. 전세권 설정하죠 오늘? 그러면 나한테 전세권이 바로 생겨요. 나중에 이런 거 없어. 이게 물권계약이에요. 그 물권계약은 지금 당장 물권이 생기는 거고, 채권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떤 약속대로 뭘 해주겠다는 거죠. 이를 채권계약.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항상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정리 깔끔하죠? 자, 이어서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두 번째 질문 읽어주시겠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여기가 틀렸죠? 그렇죠? 여기가 무슨 계약? 채권 계약 되겠습니다. 예, 같은 28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매매 예약에 대해서 달려가 볼까요? 예약, 4번 질문입니다. 질문 4번이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질문은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예약 완결권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약을 해놓고 B가 저 상가를 본계약하기로 약속하는 게 예약이죠. 그때 B가 저 상가에 대한 예약을 완성할 수 있는, 예약을 본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는 권리, 그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이 예약 완결권은 계약하고 나서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그래요.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거를 누가요? 담당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직권조사. 여기서 직권. 내가 이 계약자가 10년 지났어 안 지났어 라고 주장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판단을.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래도 이 예약 완결권에서 꼭 기억할 단어는 두 단어라는 거죠. 완결권은 예약이 된 날로부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면 꽝이에요. 더 이상 행사 못해요. 설령 얘가 뭐해도, 점유해도, B가 저 물건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를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이거는 예약 완결권은 뭐에 걸리니까?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점유를 하든 말든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점유해도 똑같아요. B가 상가를 뭐하고 있어도 점유를 해도 10년 지나버리면 꽝 되는 거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소멸시효는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리거든요. 이 점에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달라요. 바로 이 예약 완결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리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B가 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해도 10년 지나면 아웃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연결해 볼까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여기 따라왔죠. 제척기간이 지난 후, 그럼 몇 년 지난 후? 10년이 지난 후. 10년 지났죠. 그럼 예약 완결권은 살아있어요? 꽝 돼요? 없어진다고 그랬죠. 10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후에는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저 상가를 뭐해도 인도받았다. 여기 인도에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인도. 점유를 해도, 점유하고 인도받았다 해도 예약 완결권은 뭐가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 그럼 몇 년? 10년이죠. 10년에 뭐가 경과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소멸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소멸해버렸다 이거죠. 여기가 틀렸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두 개. 10년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제척기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자, 부탁드립니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합니다. 왜요? 10년.
1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났죠.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해도 점유해도. 그죠?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입니다. 21회 시험에. 똑같은 지문이 사법고시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입니다. 5번 지문 연결할게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즉 완결권 10년이죠. 10년 제척 기간이 지났냐, 도가라는 게 지났느냐 안 지났냐 이거죠. 지났느냐 안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 조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오케이. 동그라미죠. 이어서 다음 지문 보시겠습니다. 7번 지문.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 뜻은 무슨 뜻? 완결권을 행사해버렸다. 이 사안에서는 누가? B가 상가를 뭐 하기로요? 사기로요. 본계약하기로 완결권을 B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 뭘로 돼요? 본계약인 매매가 진행되겠네. 그래서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매의 효력, 다른 말로 바꾸면 본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B가 저 상가에 대해 예약을 했죠. 몇 년 전에. 그리고 오늘 뭐 하기로요? 완결권 행사를 하면 B하고 상가 주인하고는 무슨 계약이? 본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본계약하러 와, 본계약하러. 얘가 뭐 하면? 완결권 행사하면. 오케이. 그래서 B가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무슨 효력이? 매매의 효력이. 바꿔서 뭘로 해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문이다. 끝. 됐죠? 자, 이 정도 하면 매매 예약 되셨어요. 자,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 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8번 질문입니다. 일방이 예약 내용을 뭐하는 것? 변경하는 것. 변경하는 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이 지문의 포인트죠. 예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방이 내 마음대로. 이거 잘못하면 착각하죠. 내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상대방이 뭐 해줘야죠? 승낙을 해줘야 바꾸는 거죠. 왜요? 예약은 계약이에요. 예약도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면 상대방이 뭐 해줄 때? 동의해 줄 때죠. 내가 결혼식장을 예약을 했어, 2달 전에. 올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작년하고, 그죠? 결혼식장 예약이에요. 해놨는데 코로나 막 단계별로 다르잖아. 그죠? 손님 500명 올 걸로 예상하고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거리두기 제한해가지고 100명도 못 오고 50명만 오라는 거죠. 제일 힘들었던 거죠. 결혼하려고 했던 분. 그죠? 앞으로 결혼하실 분 조심하세요. 변수 많습니다. 저희 친척집도 그 4개월 전에 손님 500명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단계 올리면서 50명만 오라는 거죠. 50명만. 그것도 안 와요. 친척들도 안 와.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 근데 그 예약을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죠. 바꾸려면 누가요? 결혼식장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일방이요. 일방이 변경하는 거 허용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계약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8번 지문까지 매매 예약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10번 지문입니다. 10번 지문 같이 가실게요.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간단하죠?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아니고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예약은 꽝 돼요. 예약은 꽝. 꼭 기억하십니다. 예약은 강산이 한번 바뀔 때, 강산이 바뀌기 전에 한번 해줘야 돼요. 본계약으로. 오케이. 그래서 저는 4살 때 예약을 한 적 있어요. 4살 때 저하고 소꿉친구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장난하다가 주둥이 박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나중에 커가지고 혼인 예약하자고. 저도 4살 때니까 모르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살이 됐거든요.
그 친구하고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혼인하자는 거지. 왜? 예약한 거 지키라고. 제가 그때 20살 때 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야야야, 예약은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인 줄 알아? 10년이야 10년. 근데 우리가 약속을 4살에 했잖아. 4살에 했고 우리가 성년이 됐잖아. 꽝이야. 예약은 효력이 없어. 10년 안에 이거 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몇 년? 10년이라는 거. 자, 이어서 계약 강론 만나실 차례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 계약금 보십니다. 계약금 여기 있죠. 예약 보셨고 이번에는 계약금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약금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같이 하실 건데요. 가기 전에 기본 골격 잠깐 세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10억에 사겠다. 그래서 둘이 부동산에서 만나서 우리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계약서에 매매대금 10억이라고 적죠. 매매대금 10억. 그죠?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밑에 공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잘 보시면 우리 계약서에 지금 혹시 공부하시면서 꺼내셔도 좋고요. 보면 밑에 칸에 맨 위에 매매대금이 나오고 계약금 얼마를 당일 교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계약금 얼마를 1억을 당일 교부한다. 총 매매대금의 대략 10%.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돼. 왜? 그건 둘이 합의하기에 나름이에요. 합의하기 나름.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썼다는 거는 그 안에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지만 계약을 2건을 한 거예요. 하나는 매매계약 1건.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 1건. 2건의 계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라는 게 10억에 팔아 넘기겠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근데 계약금은요. 얼마에 할 건데 계약금 얼마에 걸 건데 라고 서로 합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는 죽어도 1억이야. 죽어도 10억에 1억. 10억에 10% 1억이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 지금 계약금 8천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8천이죠. 얘가 8천에 하자고 그러면 8천에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또 하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딸려있는 매매에 딸려있는 또 하나의 계약금 계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쓰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2건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하나, 계약금 계약 하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요? 이 금액이 움직여요, 이게요. 나 계약금 1억 받고 싶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요? 아니야, 나 계약금 8억 걸을 거야, 8억. 제 여동생이 작년에 그랬다니까요. 저 용산에 있는 빌라를 사는데 저쪽에서는 계약금 1억만 받으려고 그래. 그때 여동생이 뭐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 오빠, 나는 이제 용산 값이 막 올라가는데, 빌라 값이 올라가는데 이분은 계약금 총 10억인데 계약금 1억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여동생한테 팁을 줬죠. 그분이 계약 뒤집을 수 있잖아. 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받은 돈의 2배죠. 2억을 토해내고 계약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못하게 하려면 이쪽에서 계약금을 좁게 넣어요? 왕창 넣어요? 왕창 넣어야죠.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팁을 많이 넣어라. 계약금 8억을 넣어라. 8억을. 그럼 이쪽에서 나중에 뒤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려면 계약금 2배니까 얼마? 16억을. 해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약금 금액도 이게 둘이 합의 나름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제 여동생은 얼마예요? 8억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8억. 바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고정된 돈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누가 정해요? 둘이 합의를 정해요. 그래서 이 매매라는 주계약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으로 계약금 계약도 합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로 할지.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 딱 쓰면 중개업자가 2건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총 매매대금, 계약금 얼마 2건이. 이때 이게 주계약이 이걸 종된 계약이라고 그런다. 이거 구별해 두셔야 되죠. 이때 주계약인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낙성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주계약이고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하면. 그런데 계약금은 합의로 돼야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지 교부를. 1억을 걸어야 되죠. 걸어야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낙성 계약이 아니라 이건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는 거다. 이게 포인트죠. 야는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 계약.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5개월 뒤에 아파트 넘겨드릴게요. 약속하죠. 낙성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금은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를 전액을요. 1억을 주기로 했죠. 그럼 1억을 다 걸어야 돼요. 얘가 1억을 다 걸어야 돼요. 그걸 무슨 계약? 요물계약. 다 걸든가 급부를 줘야 돼. 급부를. 그게 요물계약. 1억 다 걸어야 돼. 다 걸어야 돼. 말로 주는 거. 내가 다음 주에 1억 드릴게요. 이건 아니야.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요물계약은 현실적으로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게 요물계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을이 총 계약금 1억인데 오늘 6천 드리고요. 오늘 6천 걸고 나머지 4천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건 아니야. 다 걸어야 돼. 다. 우리 현실에서 많이 착각하는 거죠. 많이 분쟁도 거기에 있어요. 분쟁 안 생기게 하려면 다 받아야 돼요. 1억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깔끔해요.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정 계약입니다.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이 아니에요.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이게 종이라는 건 뭐죠? 주계약이 어떻게 되면 취소되면 이것도 같이 취소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계약금을 이렇게 걸었다. 그런데 값이 떨어지면 누가 계약 파기하려고 그러죠? 매수인이 계약 어떻게 하고 이거 계약금 포기하고. 얘가 포기하려고 그래요. 얘가 뭐하고? 포기하고 이 계약 파기할 수 있죠. 중도금 넣기 전이면. 거꾸로 값이 오르면 막 올라가 이게 10억에 계약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 20억까지 올라가면 얘가 열받죠.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2배. 2배 토해내고 얘가 계약 파기하죠. 그래서 서로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보류된 거야. 이게 계약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말은 서로 뭐 하겠다? 여차하면 깨겠다는 거죠. 계약금을 걸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차하면 뭐 하겠다? 파기하겠다. 언제까지?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하기 전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다. 근데 우리 민법 565조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요. 일방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 포기하고. 이를 해약금 해제라고 한다. 해약금 해제. 그리고 이 해약금 해제가 되면 이렇게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 포기해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거 날리고 계약 깰 수 있어요. 그때는 계약금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 계약금을 날렸죠. 그럼 더 이상 상대방 얘한테 돈 물어내라. 내가 입은 피해가 1억보다 훨씬 많아. 내가 입은 피해가 네가 깨가지고 1억이 아니라 손해 입은 게 내가 6억이나 돼. 6억을 얘가 변상해달라고 치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요? 1억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그 이상의 추가 손해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올 수 없다. 손배청구가. 또 하나는 서로 원상회복을 안 해요. 계약금 날리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원상회복을 안 해요. 왜요? 이행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강력한 특징 2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의 계약금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같이 하실게요.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계약금은 약정 안 하면 뭘로요? 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을 뭐 할 때? 파기할 때. 해약할 때 손해보는 돈. 얼마를 손해보면 될까요? 계약금만큼 손해보고 해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은 돈, 그 돈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이거죠, 이거. 내가 1억 걸었죠. 1억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에 까이고 해약을 할 수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으면. 오케이. 나 1억 까일 거야. 1억 까이고 계약 깨버릴 거야. 그게 바로 해약금이다. 오케이.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1번 지문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그래도 약정이 없으면 뭘로 취급해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지문 2번 지문입니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 매매 해약금 규정은 매매 파트에 있어요. 매매 파트에. 그죠? 민법 565조에. 그런데 이 규정은 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상계약이니까 임대차에도 교환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6회 기출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오고요. 이어서 다음 지문 3번 지문입니다.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계약금은 전액을 교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액을 걸어줘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약속만 했다.
구두로 설레발만 쳤죠. 이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서 다 걸어야 돼. 다 걸어야 돼. 근데 전부를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 뭐라고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급부를 현실적으로 전부요. 전부 이행해야 돼. 전부를.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게 아니다. 오케이. 29의 기출지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지문 갈까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매는 주계약, 계약금은 종된 계약. 성격 뭐가 달라요? 이거는 낙성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오케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6번 지문으로 달려갈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예, 계약금을 뭘로 하기로? 위약금. 위약금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어기면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손해를 물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손해를 얼마 물어주기로 하는 거.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어겼을 때 그게 위약금이에요. 가령 내가 결혼식장을 이렇게 계약을 해놨어요. 그때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얼마를 6천만 원 물어주기로 했다. 그게 위약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약금을 뭘로?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 특약이 있으면 바로 뭐가요? 계약금이요. 계약금이 뭐로? 위약금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기면 뭐를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몰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위약금이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넣어놓으면 편해요. 왜 편해요? 어기면 바로 계약금 몰수하고 끝이야. 간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간결하고 심플한 거예요. 거꾸로요. 위약금 특약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 어겼죠. 어느 한쪽이 약속 어겼을 때 아까 위약금 특약을 넣어놓으면 해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솔루션을 그냥 계약금 몰수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위약금 특약을 안 걸어두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소송해야죠. 소송해야 돼요. 왜? 받아내려면 내가 손해 입었어. 너 때문에. 네가 계약을 어겨서 내가 손에 까인 거 있어. 까인 거 나 6억이거든.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헛소리야. 그게 무슨 6억이냐. 이러면서 분쟁이 되죠.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내가 저쪽이 어겨서 내가 까인 금액이 6억이야. 이걸 입증해야 돼. 시간도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번거로워요. 그거를 일거에 해결한 게 바로 뭐라고요?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특약을 넣었다는 거는 소송하기 싫다는 거야. 소송 안 하고 어떻게 하게요? 심플하게 해결하겠다. 이게 위약금이다. 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뭐죠? 어기면 위약금으로 계약금 먹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무슨 특약을 넣으면 위약금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 그거는 바로 계약금을 뭘로? 위약금으로 해서 손해 대신 먹겠다. 이런 뜻이다. 오케이. 이어서 7번 지문 연결할게요.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매 계약은 주계약. 근데 주계약이 꽝 돼서 취소되면 종된 계약도 어떻게 돼요? 취소돼서 효력을 잃는 거죠. 근데 지금 주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종이라서 종된 계약이라서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해야 되죠. 꽝 되는 거죠. 틀렸죠. 야, 주계약 무효지. 그럼 계약금 계약도 꽝이야, 꽝. 왜? 종이니까. 이게 이게 종. 오케이. X 지문 29의 기출 지문입니다. 8번 지문 볼게요. 좀 길은데 아주 좋은 내용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천천히 가보실게요. 8번 지문 가겠습니다.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또 나올 수 있지. 이건 반드시 또 나올 거예요. 별 3개 해두시고요. 마킹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설문을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10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에 합의를 했어요. 1억을. 이것도 합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1억으로 할지 6억으로 할지 8억으로 할지 합의해야죠. 둘이. 1억으로 합의를 했어요. 1억으로. 그럼 얼마를 걸어야죠? 1억을 넣어야죠. 근데 을이 1억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이 1억을 고집을 하면 매수자 을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현찰이 있는 거는 6천이야, 6천. 그럼 6천 어떻게 하고요? 오늘 늦게, 오늘 드릴게. 그럼 나머지 4천 모자르는 건 어떻게? 모자르는 4천은 일주일 뒤에 입금해 드릴게요. 됐잖아. 합의 됐잖아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그럽시다. 오늘 받은 거는 6천. 일주일 뒤에 넣어주기로 한 거는 4천이죠. 그럼 4천을 나중에 받는 거죠. 나중에. 이게 그 내용이죠. 여기 연결해 보면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 4천은 나중에 일주일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바로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 현실에 많아요. 이때 매도인은 받은 사람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실제 받은 돈 얼마 받았다고요? 6천 받았죠. 6천 받은 돈에 6천의 2배. 6천의 2배면 얼마가 될까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토해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타켓이에요. 현실은 이게 돼요. 현실은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액을. 근데 지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걸었다. 6천을 걸고 4천은 나중에 주기로 했단 말이죠. 4천은. 이건 들어온 거, 이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근데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값이 막 치솟은 거죠. 여기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 버렸어요. 작년에 그런 일 많았었어요. 이틀 사이에 1억이 오른 경우도 저 봤어요. 그럴 경우에 매도인이 어떻게 하면 돼? 매도인이 와우, 계약서 쓰고 왔더니 값이 막 올라 2억 3억 올라 일주일 만에.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죠? 파기하려고 그러죠. 파기할 때 6천만 원의 2배죠. 6천만 원의 2배 토해내고 파기가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억이죠. 1억의 2배다. 그럼 얼마? 2억이어야 된다. 2억. 이걸로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근데 6천만 원에 2배 주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왜? 금액의 기준은 1억이다. 1억. 그래도 이 지문은 틀린 지문. 반드시 시험에 또 나와요. 왜요? 우리 실무에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9번 지문 연결하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어야 됩니다. 중도금을 넣기 전에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문엔 계약금과 뭐라고요?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여기 중도금의 포인트죠.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없다죠. 없다 동그라미. 그럼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약금 그러면 요물계약이라는 거하고 중도금 지급 전 이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10번 질문 볼까요?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죠? 예, 계속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 회복의 무를 부담한다.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죠. 계약금을 날리는 조건, 이거 날리는 조건으로 의리 계약을 깰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해약금이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이죠. 근데 특징이 두 가지. 절대 암기사항 2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아요. 왜요? 중도금을 착수하기 전이라서. 이거 말고 계약금 걸은 거 말고 서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틀렸죠.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노. 두 번째는 손배 청구를 못 들어와요. 얘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1억 날려버리고 파기했죠. 근데 갑이 입은 손해는 얘가 파기해가지고 얘가 입은 손해는 5억이야 5억. 왜냐면 얘 말고 와서 계약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 가격보다 15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15억.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 자식 아니었으면 이 자식 기분 그러겠네. 얘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분 아니면 얘는 15억의 계약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가 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한 거죠? 날렸다 이거죠. 이거 1억을 날려버리고 얘가 계약을 파기했죠. 그때 갑이 얘한테 뭐라고요? 야 5억 내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계약금 말고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여기 포인트. 그래서 두 가지. 계약금 해지의 특징은 손배 청구를 못 한다. 1억 말고 더 못 먹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을 못 하는데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 좋죠.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10번 질문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가 틀렸죠.
원상회복과 뭐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 특징 반드시 같이 가실게요. 11번 지문 연결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자, 아까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되죠. 해제됩니다. 계약금 뭐하는 조건으로? 날리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그 전까지 계약금 날리고 해제되죠. 그런데 이 해제권은 민법 565조가 적어놓고 있어요. 565조가. 그런데 합의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가 포인트죠. 바로 민법 565조. 이 해약금에 관한 이 규정은 포지션이 계약법이죠. 계약법에 있는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요. 합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배척할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만약에 이 해약금 규정이 강행 규정이면 두 사람 합의로 배제가 안 되죠. 근데 이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시험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배제시킬 수가 없다,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타켓.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중요하죠. 실무에서.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값이 막 치고 올라가면 지금처럼 공급이 없어서 매도자가 없어. 매도자가 없어요. 왜? 안 내놔 매물이. 거꾸로 값이 떨어지면요. 값이 떨어지면 누가 없어요? 파는 인간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사는 인간이 없죠. 매수자가 없어. 매수자가 시장에 없어요. 근데 바보같이 얘가 샀어. 값이 떨어지는데 값이 막 쭉쭉 빠지는데 얘가 바보같이 샀어. 알고 보니까 얘가 누구냐? 재미교포야. 국내 사정이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쪽에서 나이 먹고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겠다 이거죠. 노년을. 그래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한 거죠. 계약하고 보니까 어때? 값이요? 쫙쫙 빠지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계약하고서 10억에 계약하고 집값이요. 이게 6억으로 빠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저거 사자마자 바로 6억으로 빠지면 바로 손해를 4억을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1억 날리고 해약하면 되죠. 중도금 넣기 전에. 가능하죠. 이걸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 몇 조에 의해서? 565조에 의해서. 565조가 바로 해약금이고요. 해지할 수 있어. 해제. 어떤 조건 하에? 계약금 포기하는 조건. 이거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이게 해약금이에요. 565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565조.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를 못하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이렇게 눈먼 매수자가 있거든요. 눈먼 매수자. 돈만 많지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덜컥 계약을 했는데 값 떨어지죠. 떨어질 때 매도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서에다 특약을 넣는 거죠. 뭐라고 특약을 넣을까요? 계약금 포기해도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 날려도 해제 못한다는 조건. 이걸 넣어버리는데 이 조건을 넣어버리면 이 조건을 합의로 넣어버리면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해제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그래서 얘가 해제 못하도록 저쪽에서 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거를 봉쇄하는 카드가 있다. 565조를 뭐 하는 카드? 봉쇄 카드가 있어. 봉쇄 카드.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중도금 지급 전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중도금을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봉쇄하는 카드가 있어. 봉쇄 카드가. 그게 바로 뭐죠?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을 넣어가지고 해제 못한다 라고 넣어버리면 돼요. 해제 안 돼. 해제가 안 돼. 왜? 이 특약이 유효니까. 따라서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이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고요. 그럼 이 해제를 못한다고 하는 이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라는 거죠. 이거 유효다.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유용한 팁.
또 하나 팁은요. 중도금 날짜 전까지만 이게 되잖아요. 아예 중도금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미리 넣어버려. 미리.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다.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급하는 거죠. 선지급. 선지급 해버리면 착수를 해버린 거죠. 해버리니까 저쪽에도 해제를 못해요. 두 가지 카드요. 해제권을 뭐 하는 거? 봉쇄하는 카드요. 봉쇄 카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1번 지문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12번 지문 같이 보실게요.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한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 아니고 유효. X. 22의 기출문제. 이어서 14번 지문 가실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해제가 되려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시기상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설문의 문제는 허가구역에서 계약금 지급하고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런 거죠. 허가를 받았어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 이거예요. 이행 착수 전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넣고 허가까지 얻었어도 이쪽에서 2배 토해내는 조건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지역의 땅이요.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저 매도인이 못 뒤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금을 왕창 거는 거죠. 왕창 거는 거. 계약금을 10억에 한 8, 90% 걸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해제가 어렵겠네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어도요. 허가 받은 상태에서도 계약금 더블로 토해내면 해제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어요. 꼭 데려가시고요. 16번 지문 달려갑니다.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요. 중도금을 뭐 했다? 지급한 후. 여기가 포인트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이 계약금 해제가 먹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한 후 여기에 포인트죠. 지급한 후에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되겠죠. 여기가 틀린 질문. 그래서 계약금 해제가 시점상 언제까지다? 중도금 전까지라는 거. 그리고 효과는요. 원상회복과 손배청구를 못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수 타켓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 강론의 매도인 담보 책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